엄마 컨디션을 챙기셔라. 좀 자기를 좀 사랑해줘라. 자책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책을 쓴 정철민 작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배움이 있거든요.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MBA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격증도 따고 또 영어, 토익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실제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봤냐, 어떤 준비가 있냐. 그러니까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철학도 필요하고, 분명히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스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스킬이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없는 거죠. 부모가 되기 위한 스킬을 쌓기 위해서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부모가 되기 위해서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자녀 양육서들을 읽거나 부모 양육을 하는 자녀 양육 전문가들의 이제 말을 듣거나, 이렇게 아니면 아이를 잘 키운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주변 사람들 말을 듣는데, 사실은 이런 부모가 되는 게 무엇인지 지식과 스킬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10명을 낳거나 20명을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둘 낳는 건데, 이 스킬을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실수가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경험이 쌓이고 스킬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늦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 우리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익혀야 될 스킬들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꿈을 꾸기 위해서 꿈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죠. 근데 하지만 또 우리가 살면서 다 부모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로부터 나도 모르게 배운 것들이 있고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를 알고 우리 아이를 아는 거죠. 무엇을 이 아이에게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해주는 부모가 좀 필요하고, 또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무엇보다도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다. 지금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이미 내 안에 예를 들면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것들을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지식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들한테 가장 부모가 되기 위한 스킬 중에 중요한 게 관찰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관찰할 수 있죠. 이미 잘 관찰하는데,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디부터 영향을 받는지, 이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하고 무슨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찰해라. 또 아이가 이야기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해라. 또 아이가 아이에게 어떤 원칙과 기준을 알려주고 그 경계선 안에 있도록, 또 그래서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 메시지를 해라. 또 아이가 또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스킬이, 부모 스킬이 필요하죠. 또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어떤 특정 스킬을 더 많이 사용해줘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가만히 아이를 보면서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12년 동안 부모 교육을 하면서 심지어 경청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2분 동안만 집중해서 눈을 바라보면서 경청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대인관계 스킬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2분 동안 아이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집중을 못하니까 아이의 필요와 또 아이의 정서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장 필요한 어떤 스킬들을 소중한 아이에게 해서 그 아이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잠재력 발달이라든지 학습 발달을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스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엄마가 화를 내는 거죠. 유초등생 엄마들, 거의 모든 엄마들이 다 화를 내는 지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엄마가 잘 키우고 싶은데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무엇보다도 부모가 하는 역할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는 역할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와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이와 정서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소통, 결국은 정서적 유대감, 부모와 아이의 사랑이 기반이 된 정서적 유대감이 잘 쌓여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이가 가진 잠재력도 개발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학습 능력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성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이렇게 지켜볼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단단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아이가 자기 삶을 개척해낼 수 있도록 어느 일정 시기까지 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이제 해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서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 아이가 만약 서울대가 필요하다. 그럼 서울대 가야 됩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서울대가 필요하고 의사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 시켜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제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들한테 세뇌당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넌 의사가 돼야 돼. 그래서 의사가 돼서 행복하신 의사 선생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의사 선생님도 봤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대냐, 지금 또 뭐 의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아이가 맞는 것, 그리고 그 아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아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학력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회가 점점 되는 거죠. 뭐 의사는 이제 사람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력이 중요한 사회는 아니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아이가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선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부모가 나를 알고 아이를 알고 그 잠재력과 이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부모. 그래서 사실 부모 곁을 떠나도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부모가 사실 잘 키우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또 아이를 정말 힘들게 낳은 거죠. 그게 제왕절개를 하던 자연분만을 하던 아이를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아이만큼 엄마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뭐 기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건 이유는 전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미 좋은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한테 그래요. 나 좋은 엄마인가? 저는 이래요.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아이의 필요를 알고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 또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히 산처럼 초연하게 이렇게 있는 엄마, 이런 엄마도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엄마더라 하더라도, 심지어 화내는 엄마더라 하더라도 당신은 이미 좋은 엄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이렇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프레임워크,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엄마이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미 좋은 엄마다. 충분히 좋은 엄마다. 이런 어떤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딸이었지?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이것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그리고 어떤 알게 모르게 내 신념이 어떻고 이것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 또 그때 내가 형성된 내 안의 생각과 또 감정과 어떤 신념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영향을 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저는 감정의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딸이었는지 그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좋은 영향이 이렇게 좀 가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나쁜 영향이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지? 이런 질문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그리고 나는 어떻게 키우고 싶지? 나는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지? 우리 아이의 가장 이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알아지고 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철학이 좀 있어야지 아이를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쉽게 받아서 거기에 얇은 귀가 반응하면 내 아이의 그런 특성에 맞게 기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아이 기르는 거예요. 나를 아이한테 투사해서 그렇게 아이를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이제 자녀 양육을 위한 스킬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킬이 왜 필요하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좀 필요한 스킬들을, 이 필요한 스킬들이 막 어디 학원 가서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아이를 관찰하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아이에게 경계선을 세우고 아이에게 원칙과 기준을 잘 표현해 주는 거,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이런 스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해보는, 지금 내 기분이 어때? 지금 내 컨디션이 어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기분과 컨디션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아이들한테 욱하고 버럭하고 화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지금 기분 상태, 내 컨디션 상태를 좀 알면 아이에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도 있고, 화낸 걸 잠깐 참아볼 수도 있고, 물을 마시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반드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라고 그래요. 언제 엄마에게 사랑을 느끼니? 그러면 아이가 언제 사랑을 느끼는지, 지금 제대로 아이에게 사랑이 흘러가는지,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스스로가, 저는 이런 질문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게, 나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이게 엄마의 자존감이 단단하게 있어야지, 셀프 리스펙트가 단단하게 있어야지 그것이 아이에게 흘러가고 아이도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가 자기 자신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아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아이는 잘 크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알면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가진 재능들을 잘 발휘하고 그렇게 잘 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상태를 잘 알고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이것들을 좀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잘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엄마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게, 우리 아이는 잘 큰다. 우리 아이는 잘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다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 이 아이에게 가장 또 연약한 존재죠. 이 아이, 사랑스러운 존재. 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잘 아는 거, 이게 성공적인 자녀 양육에 가장 필요한 건데, 이제 한국의 엄마들은 자기 자신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채찍질도 않고 자기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를 잘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나를 모른 채 아이를 막 주변에서 이 영어 이거 시켜야 돼. 그럼 이거 영어 시키고, 뭐 시켜야 돼 시키고, 뭐 아이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아이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또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하게 되고,
또 엄마도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렇게 이제 책을 냈습니다. 대부분의 자녀 양육수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 먼저 좀 초점을 맞춰봐라. 엄마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엄마 컨디션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딸이었지? 나는 어떤 엄마가 되고 싶지? 또 이런 것도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저는 자기 자신과 친해야 돼요. 친해야 되는데 대부분 자기 자신과 친하지 않아요. 내가 일단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떨 때 화가 나고 또 어떨 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친해야지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 자기 사랑인 거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돌보는 거예요. 돌봐서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단은 저는 이제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컨디션을 좀 잘 살펴라.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엄마의 컨디션이 1번입니다. 1번. 여러분이 왜 화를 내는지 아세요? 컨디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체력적으로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컨디션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컨디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충분히 잠을 자야 돼요.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뭐예요? 운동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의 컨디션이 좋아야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컨디션이 좀 좋습니까? 컨디션 지금 엉망이거든요. 아이를 낳은부터 잠도 못 잤어. 아이를 낳고 나서 왜 산후 우울증 이런 게 걸리냐면 컨디션 때문에 그래요. 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건 자율신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불균형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못 자, 영양도 제대로 섭취 못해, 마음에 여유는 없고 항상 스트레스 상황이야. 그리고 운동도 뭐 할 시간도 없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를 내몰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도 모르게 아이한테 화내고 이렇게 했을 때 자책하고 후회하고 우울해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화를 내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잘 돌보는 겁니다. 칭찬도 해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울을 바라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울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많이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웃어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좀 해주고 너 열심히 한다 너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괜찮다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제가 이제 엄마들에게도 이런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잘 못 떠올려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말 그대로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정서를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고 자기 기분을 잘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슬프구나.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이것들을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 정서, 기분, 감정을 잘 인식하고 이 이유를 알고 이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표현 잘 안 될 때도 그것도 인식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 내 기분, 또 내 감정 잘 인식하고 이걸 조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서, 또 기분, 감정들을 잘 인식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 한번 돼보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싶습니다.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은 미숙하거든요. 미숙해서 엄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행동도 하고 이제 하라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숙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정서적으로 미숙한 행동들. 이게 말 그대로 정서적으로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죠. 뭐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또 막 반항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이런 정서적으로 미숙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죠? 이런 거를 저는 뭐라고 하냐면 엄마의 레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발사되죠. 이 레드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는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초연하게 그렇구나.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런 문제 행동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을 하는 거. 무반응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한 반응.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그러는 건 아니야. 목소리 톤이 부드러우면서 훈육을 할 수 있냐. 이게 정서적인 건강한 엄마의 판단 기준인 것 같아요. 초연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알면서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아이의 상황을 잘 판단해서 이것들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만이 가장 오랫동안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떻게 보면 동물인 거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이게 이제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스스로 뭔가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떠나보내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결국은 어떤 독립적 인격체가 되어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근데 이걸 위해서 이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씻기고 이거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가 정서적인 유대감이에요. 정서적 유대가 있어야 돼요. 정서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네가 지금 슬프구나. 지금 화가 났구나. 엄마도 지금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 네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소통, 또 결국 그 소통이 사랑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반 아에 아이가 설 수 있도록 자기 재능, 잠재력, 학습 능력 이거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이제 많은 부모가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아이가 스스로 서게 할 수 있으려면 한 발 떨어져 지켜봐라. 한 발 떨어져 지켜봐라. 지금 4세에서 6세, 4세, 5세, 7세 이제 아이의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자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고 또 그걸로부터 엄마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좀 자부심도 느껴보고 싶고 이런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아이가 할 수 있게 한번 기다려줄 수 있느냐. 어떨 때는 기다려주고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해내는 거죠. 또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잘 아이를 이제 지켜보면서 한 발 떨어져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또 멀리 떨어질 때는 멀리 떨어지고 이걸 하면서 아이들이 성취감 느끼고 자기 책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된 존재로서 세상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헐크맘. 이거는 이제 헐크와 맘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책을 통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버럭 소리 지르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엄마. 그런데 이런 엄마가 밤에는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 엄마들이 화내는 엄마들이 욱하는 엄마들이 소리 지르고 버럭하는 엄마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계속 엄마의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성격으로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 집집마다 방방곡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사실은. 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성격으로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 헐크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헐크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순간에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구나.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인식입니다. 언제 문제 상황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나는지 인식하세요. 이렇게 해요. 두 번째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헐크맘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엄마의 컨디셔닝입니다. 엄마의 컨디션. 엄마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좀 친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라. 돌보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영양도 좋은 균형 있는 영양도 섭취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마음 근력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을 챙기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시고 또 이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헐크맘이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거든요.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부모,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 이 책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가정에서도 있을 거고 또 내 안에 자라면서 화나 이런 어떤 상황에 이렇게 취약한 경우도 있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감정을 조절하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멘탈을 잘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배워본 적 있나요? 학교에서? 아니면 뭐 학원에 가서 배워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원래 가정에서 인정과 수용과 칭찬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걸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멘탈을 관리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고 아이를 낳고 나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또 스트레스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헐크맘에서 좋은 방법은 표현을 잘 하는 겁니다. 너네 애가 왜 이렇게 게으르니? 걔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말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긍정적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이런 게 아니라 네가 생각이 조금 주장을 하는데 엄마 생각은 이래. 너 생각은 어때?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배우는 게 필요한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당장 그만둬. 때려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지금 네가 다칠까봐 엄마가 지금 걱정이 돼. 그래서 네가 그만둬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그래? 또 틀려?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이게 의식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하는 거. 또 할 수 있는 게 문제 상황이 났을 때 대체 행동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예. 아이가 문제 상황에서 또 틀려. 똑같은 짓을 해. 그럼 또 그러네. 이럴 때, 엄마가 한숨 쉬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해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체 행동에 따라서 화를 내는 엄마에서 좀 정서적 건강한 엄마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루틴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왜 하는지 이해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또 대체 행동들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루틴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지금 이제 자녀 양육, 우리 부모 교육에서 자녀 양육에서 많은 자녀 양육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고 옆집 엄마들이 막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지금. 그래서 머리로 아는 부모 교육, 자녀 양육법은 다 소용없다. 내가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녀 양육 전문가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자녀 양육의 황금률이라고. 왜냐하면 다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자기의 이론이 있고 자기의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의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통제하세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자녀 양육의 황금률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상황에 맞게 발달 정도에 따라서 또 나의 수용의 범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예, 항상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안 받아주고 통제만 하면 아이가 이제 분노하게 되거나 무기력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줄 때는 받아주고, 또 행동을 통제할 때는 통제해야 되고, 이게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부모 양육 스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문제인지 분별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엄마인 내 문제인가? 아이의 문제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모든 문제 상황에는 엄마의 문제와 아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갈라서 엄마의 문제는 엄마가 해결하고 또 아이의 문제는 아이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문제가 분리돼야지 거기에 따른 해결 방안을 실행하고 필요한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고 행동을 통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애가 정말 이걸 뭐 많은 부모님들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뭐 방임주의,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사는 거죠.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그 아이의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래서 일관성 있는 경계선, 원칙과 기준, 양육 기준을 두고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마음은 받아주고 행동은 조절하는 그런 원칙을 실제 적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모 교육 12년 하면서 이제 부모 교육을 했는데 되게 중요하지만 간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엄마 컨디션을 챙기셔라. 좀 자기를 좀 사랑해줘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뭐야? 좀 돌봐주는 거고. 잠도 잘 자고, 좀 먹는 것도 좀 안 좋은 거 좀 덜 드시고, 좀 좋은 것도 드시고. 그래야지 우리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자기를 좀 채찍질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인정과 칭찬. 나 이미 좋은 엄마야.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미 좋은 엄마지만 좋은 엄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마들이 그러면 진짜 자책 안 해도 돼요? 예, 제발 좀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헐크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미 좋은 엄마입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때문에 그 뇌의 사이클이 분노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분노의 사이클로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자책하지 마시라. 또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소리 톤이에요. 목소리 톤. 목소리 톤이 1단계부터 7단계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목소리 톤을 좀 3단계입니다. 3단계.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는 3단계. 저는 오늘 조금 약간 3.5, 4단계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3단계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약간 2.5단계로 좀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이들이 보통 평소에 부드러운 엄마의 목소리 톤 이상으로 올라가는, 엄마가 보통 평소에 2.5단계, 3단계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 4단계, 5단계 문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무의식에서 귀를 셧다운합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훈육을 할 때는 차분하게 3단계로 좀 해주십시오. 차분하게. 오히려 좀 더 낮추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엄마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때 진짜로 듣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왜 또 그러지? 왜 저 가르쳐 줬는데, 이야기 그렇게 수백 번 했는데 왜 그러지? 아이들이 못 들어서 그런. 엄마가 목소리를 높일 때 아이들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훈육을 할 때는 좀 침착하게 숨 한번 내쉬고 물 한 잔 마시고 침착하게 목소리 톤을 3단계 이하로 해서 아이가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사랑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엄마와 아이들이 정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정서적 소통이 일어나고 정서적 유대감이 단단한 관계, 그럴 때 아이의 잠재력, 학습 능력, 성취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아이가 진짜 엄마가 원하는 그 잘 크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는 잘 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